네, 이제 수급 풀어보고 또 시장 소문도 알아볼 시간입니다. 월요일이니까 JYP 클럽 박재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네. 피곤한 월요일. 예. 너무 졸린데. 저 한 2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2주 만에. 네. 그렇죠. 2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뭐 거의 쉬어가지고 우리는 뭐. 근데 참 미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미국 쪽 소식에 뭐 앞서 이제 수급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근데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주말에 이제 나온 뉴스는 우리나라의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12개월 후에 이제 네. 전망되는 그 주당 순이익, 네. 반도체가 이 그러니까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그 전망이 높아졌다. 이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미국 쪽 소식은 뭐 미국 서부 항만의 선박 적체가 풀리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도 사실은 뭐. 네, 그 그것 때문에 롱비치하고 로스앤젤레스 그쪽에 닻을 이렇게 내리고 한 25마일 그쪽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뭐 25마일 이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주유소 가면 이렇게 줄 서 있듯이 배가 쌓여 있는 거죠, 네, 바다에. 쭉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런 배들이 이제 닻을 올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을 내려놓는 현상들이 좀 나왔다. 이 상징이 좀 의미가 커요. 저 그렇죠? 굉장히 전 뭐 좋은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니 네. 주식시장에서 좀 그런 것도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으면 그게 풀릴 때는 또 기대를 할 줄도 알아야 시장의 파도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침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요즘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이나 반도체도 요즘 뭐 IT 이런 쪽이 좀 무너지는 느낌을 살짝 받긴 했었는데 기술주들도. 근데 이쪽에 역대급으로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제 그림을 하나 작가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 네, 같이 좀 볼 수 가보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3배 레버리지 ETF하고 반도체 지수도 역시 3배 레버리지 ETF 여기에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QQQ. 네. 네, 저기서 이제 TQQQ가 이제 3배짜리 나스닥이고요. 네. SOXL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반도체 지수의 이제 3배 레버리지인데 사실 레버리지에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건 대부분 단기죠.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들고 조금만 횡보해도 바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뭐 수수료 이런 걸 떠나서라도 가만히 둬도 마이너스가 나는 게 뭐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라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은데 변동성이 진짜 크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런 식으로 파란색 선이 확 막대가 치솟아 오른 것처럼 또 회색 선도 막대도 크게 오른 것처럼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리고 이런 이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를 가진 걸 보면 단타는 무작위 칩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은 되게 많은데 예, 실제적으로 월로 놓고 봤을 때 돈이 얼마큼 나갔냐 들어왔냐를 따져보면 순유출, 뭐 순유입은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똑딱똑딱이라서 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왔다 갔다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저 12월, 1월 치인데 저 끄트머리 2개의 막대가 네. 12월부터 1월까지 계속 쌓여간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으니까 뭐 잠깐 하자라고 12월에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또 길게 저렇게 매수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그 양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떠나서 또 반대로 재밌는 건 이 나스닥 3배 ETF에 돈이 이게 왕창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랑 나스닥 지수의 2배 레버리지를 쓰는 ETF는 순유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돈이 좀 들어오다가 어차피 반등 나오겠지 했다가 또 안 좋은 거예요, 1월에. 네. 그랬더니 그때 가가지고는 1배, 2배짜리를 털고 네. 3배로 갈아타서 어차피 반등 나온다. 라는 단기적인 자금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런 뭐 나스닥 지수의 뭐 3배라는 ETF도 물론 이제 영향을 주겠지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SOXL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반도체 지수의 또 3배 레버리지를 쓰는 ETF에 큰 자금이 역대급으로 몰려 들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기술주, 뭐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눈을 좀 보셔야 된다. 제가 최근에 계속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네.
이제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나왔다가 이제 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얘기했다가 이제 작은 걸 내놔라 이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작은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반도체의 하드 캐리, 그러니까 강하게 견인한다. 이걸 이제 영문식 표현으로 저렇게 쓴다고 보면 됩니다.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써놨지만 그냥 반도체가 주도한다. 네, 이렇게 하드 캐리한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뭐 금리 인상기에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의 그 뭐랄까 조금 타격이 된다. 네. 이렇게들 상식적으로는 많이 매칭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연초에 좀 굴곡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됐고 더 민감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확 한번 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들여다봤더니 기술주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 굳이 금리를 뭐 민감해해야 되는 그 론 차입을 그렇죠. 할 그렇게 필요가 심하지 없는 거죠.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메타로 전향하면서 사실 요즘에 그 말씀하신 지금 반도체 그 ETF 같은데 돈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메타가 아마 그 증설을 할 것 같아 서버 같은 거. 그렇죠. 요번에 굉장히 많이 한다고. 네. 그런 걸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을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반도체가 오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고 뭐 기술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그래도 금리 인상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금리 인상기인데 조금 덜 기술 느낌 나는 덜 IT 느낌 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IT 느낌은 어차피 짙게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나마 그 안에서 밸류가 좀 떨어지는 고밸류에 있는 게 무서운 거지 사실 기술주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고밸류에 기술주도 있으니까 뭐 무서운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잖아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미래지향성은 있지만 실적이 빨리빨리 안 따라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금리 변동에 민감한 거고 네. 하드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 밀어 넣어야 되고 공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1분기에 반도체가 비수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강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을 그런 걸 좀 찾아가야죠. 준비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유니셈이라고 하는 유니셈 기업이고요. 우리 많이 얘기들 했지만 또 박재현 대표가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유니셈. 유니셈이라는 게 일단 환경 이런 게 좀 요즘 굉장히 인기가 ESG.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재생에너지 이런 건 싫어해요. 뭐 막 친환경 에너지 이래가지고 뭐 풍력, 태양력 이런 거는 에이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인데. 변동이 크니까. 네, 근데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원자력을 없애고 바람을 부는 거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대면 나올 거냐? 절대 안 나온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웬만하면 깨끗하게 뭔가 배출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을 거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인데 유니셈이라는 데서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평소에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공정이라는 거는 반도체를 그야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웨이퍼를 생산하고 산화시켜서 포토를 찍고 깎고 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착해서 배선 까는 거를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공정은 그야말로 전공정 다 끝나서 만들어 놓고 나면 잘 됐나 테스트하고 되겠네 싶으면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 그렇죠. 그건 이제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가 튀어나옵니다. 패키지하고 잘라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공정 같은 것처럼 요즘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막 느낌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래서 전공정이 오늘은 좀 세다. 뭐 장비 중에 후공정이 오늘은 좀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이제 작업이 바로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건데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거기서 이제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이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유해가스 나오든 말든 뭐 어디다 뭘 방류를 하든 말든 그냥 가자라고 했었을 것을 이제는 유해가스도 제로로 만들자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좀 큰 기업들부터 계속 이런 장비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스크러버인데 반도체 공정이 또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이 유해가스라는 건 많이도 나오고 이상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데는 더 힘들겠죠, 그죠? 그럼 그 더 힘들 테니 정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게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럼 스크러버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뭔가 미세 공정에 점점 열을 올릴수록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많아지고 내가 더 단가를 많이 붙여서 장비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계가 2개가 들어와 있고 또 상장사가 3개가 있는데 이 상장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장사 3개가 외국계 기업들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훨씬 더 많이 끌고 가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그죠? 많이 생산하면 이제 단가도 싸지고 이익률도 올라가고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덩치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는 점. 네, 이게 이제 이 스크러버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중에서 스크러버는 이제 이제 워낙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그 환풍기.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환풍기로 냄새를 뿜어내는 거는 이제 빵집하고 치킨집. 아, 저 네. 가다 들어오라고. 네, 뿜어야 되니까 냄새가 네. 풍겨서. 빵집은 기가 막히죠, 진짜. 산업용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굴뚝을 길게 뽑잖아요. 네. 근데 이 올라가다가 다시 거꾸로 역류해요. 그럼 쭉 뽑아야 되니까 뽑아내는 것만뿐만 아니라 걸러내야 되니까.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 스크러버 잘하는 데가 이제 유니셈이고. 근데 여기 이제 3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좀 유니셈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이게 전 고객사가 많은 쪽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한 곳이랑 아주 딱 친구가 돼서 공급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더 좋아해요. 네. 그래야 이제 기업이 이익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단가도 뭔가 너무 얘한테 내가 매출을 다 메고 있으면 그쪽에서 얘기할 때 나 너랑 그만 일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더 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갑을 관계가 설정되기 전에 네. 여러 좀 고객의 믹스가 좀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유니셈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갖고 있는 고객으로 이런 기업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나머지 2기업은 이제 한쪽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양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투자가 올해 많을 걸로 예상들을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리는 뭔가 계속 좀 천천히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더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뭐 TSMC가 뭐 얼마를 투자한다. 삼성전자도 얼마를 한대더라. 인텔은 들어와서 뭐 다시 한번 한다더라 하는 게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고 이런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유니셈이 고객사의 평택 청주 공장에다가 비메모리용 스크러버를 공급을 했다는데 네. 이거를 공급하면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으면 그중에 비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10% 후반대까지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디램이나 이런 낸드 같은 메모리는 좀 범용이죠. 찍어내는 느낌에 가깝다면 이 우리가 이제 소위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고객별로 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가까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들어가는 스크러버도 다양할 테고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비슷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가가 높은 거를 고부가 가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죠. 어디는 메모리를 하고 어디는 비메모리를 한다. 근데 우리는 비메모리도 하는데 비메모리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남들보다 이익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주는 밸류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아까도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전공정 업체나 후공정 업체는 우리가 볼 땐 누가 봐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오는 가스를 정화하는 사람이에요라는 거는 뭔가 이 반도체라는 건 좀 잘려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같은 공정이라고 쳤을 때 그들이 받고 있는 밸류를 사실 이 스크러버 업체들은 못 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못 받고 있어서 요것만 따라가도 그냥 그보다 더 높게 막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그 정도 밸류를 받는 것만 따라가도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세 기업이 있긴 한데 한 30-40% 정도의 업사이드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로 친다면 지금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막 금리 인상기인데 기술주는 하고 싶고 뭐 뭔가 하여튼 그런 게 하고 싶다면 IT스러운 그런 곳에서는 좀 싼 기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장비 라인 깔리는 게 대선이 포인트이긴 해요. 정권의 이제 정책이 어떻게 네. 되느냐, 뭐 그게 좀 그런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짜증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이런 적립이 돼야지. 그리고 또 인쇼링 해갖고 지금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 있던 뭐 불안한 라인들을 자꾸 이제 내국으로 끌어들이는 게 미국이 제일 먼저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의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 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산화 작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운동 중에 하나여도 일본과도 막 완전 척을 지려고 했던 시기에 사실은 그때 우리도 이제 일본이 하는 그런 기초 소재나 이런 쪽에서도 해보자. 왜 돈을 투자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산화로 가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무장의 국산화지만 이게 사실 국산화가 또 글로벌 탑티어로 가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국내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렇죠. 그럼 최고죠. 제일 좋은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유니쌤은 지금 거의 내용 다 하셨죠? 네.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그건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말씀을 드릴까 예비로 했었는데. 15분이니까 요거는 다음에 합시다. 네. GST였는데 하여튼 유니쌤을 좀 많이 들었으니까 경쟁사인데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소문 하여튼 반도체가 조금 오늘 이슈이긴 해서 그 라인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 유니쌤을 좀 들어봤습니다. JYP 클럽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JYP 클럽의 박재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